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5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였던 이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서는 뉴 레전드의 출전이 많은 화제가 되었죠. 저희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려했던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강한 상대 하이페이스를 극복 못하는 아쉬움으로 뉴 레전드는 사착을 했고요. 가온챔프의 선행 강공 작전과 굿캐스팅의 동반 입상으로 지난주 일요일 부산일보배 대상경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뉴 레전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통당 익숙의 성어처럼 이번 지난 부산일보배 대상경주 그 아픈 경험을 뒤로 하고 앞으로도 더 뛰어줄 말이죠. 향후 뉴 레전드의 선전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일요 경마도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편성 구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적재적소의 복병 전략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저는 7번 세터페이스란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하는데 선행이든 선행과 옆이든 모래 안 맞고 뛰면 잠재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여기 4번 투더 빅토리가 직선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2번 금순위 스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순위권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 활용하는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주효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7번 대군의 길이라는 말이 이번에 늘어난 경주에 도전을 하지만 혈통적으로 늘어난 거리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강공 선행 앞선 전개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체인지메이커는 직전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력감이 너무나도 강했었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5번만 환상스타 역시도 선행 나섰다가 강탈 당하고도 버텨냈던 그 부분 자체는 여기서 역시 선행을 가든 2선에서의 웅수든 레이스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개 여건상으로 가장 유리한 말로는 5번 에이스솔롱고가 눈에 띕니다.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크고요. 나서지 못한다 한들 2선 따라가도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는 충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워낙 탁월한데 인코스에서 모래 맞으면서도 잘 따라가는 선입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차분해진 만큼 또 상태 올라온 만큼 선행이든 선입이든 3번 클린플라워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량형 큰 고리 자갈 승인 장구 교체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요 11번 이 카론 블레이드의 적정거리 출전에 선정기 대치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말은 6번 치프에이스입니다. 앞선에서 자리를 잡고 따라가다가 사커너 이후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까지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경합 없는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이번 무한열정, 직전과는 다른 경주 영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에 뉴 레전드 편성에 뉴 레전드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중위 외곽 돌고 막판에 그래도 올라붙이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2000m 생애 첫 도전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면모를 보였던 이 4번 로열아트. 오바마 모르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몰았을 때 그 반응 자체는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보다 가벼운 중량 조건은 여유 있는 모습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위너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탄력 자체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로의 안전 교체 속에서 최적의 전개라면 이번만큼은 벗어날 수 있는 준비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상 출전 주기 다시 회복을 했고 병력 회복세도 뚜렷한 모습. 이 정도면은 6번 오피세븐이 이제는 1등급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4번 피닉스선의 선전을 먼저 응원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피닉스선의 라스트 추임력에 대한 믿음, 승급전에서도 통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10번 너는 감동이야는 드디어 감량기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어도 감량 2점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고요. 좋은 마필이잖아요. 차분하게 2선에서 우수하면서 흐름을 따라갈 거라 판단을 하고 장선할드가 먼저 나오면 아예 선행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 능력전 2번 장선할드.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뚜렷한 변화를 선보였던 말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또한 이번에 절치부심 드디어 첫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일단 보여준 능력상 앞서 있는 마필이 한두 눈에 띄는 가운데 도전권들의 서열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일요 폼은 김지영 의원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의 첫 번째 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1000m 경주여서 오히려 선행말들에게 좀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가면서도 1000m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말이죠. 2번 인디펜던스.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뒤에 데이 붙여갖고 말씀드렸었던 그 말인데요. 자, 이번 인디펜던스라는 이 말.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 변화까지 이끌어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 이미 훈련 시 컨디션 변화는 충분히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걸음이 늘기 시작했고 실전에서도 자신감을 획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디펜던스가 인코스까지 진입을 해 있다. 직전엔 비록 약간 늦은 듯한 좀 처진 선입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적극적인 앞선 공략, 선입 공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8번 서울매직 역시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선입 전력이 되겠는데요. 이 8번 서울매직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주요했던 것은 감량기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감량기수 선택, 문성혁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말 역시 직전 경주에 생각보다 강했던, 빨랐던 흐름을 다 잡아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2번 인디펜던스와 8번 서울매직 모두 2위 승급 착순입니다. 그 점은 꼭 염두에 두고 실전에 임하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3번 지오바나 그리고 5번 미스 선샤인 말씀드려봅니다. 3번 지오바나는 사실 직직전 경주에 3위를 차지하면서 뒷심이 좋았었다라는 판단으로 거리를 늘렸었습니다만 솔직히 직직전 경주의 선전의 포인트는 인코스 절대 유리 주로였다라는 부분이에요. 늘어난 거리보다는 아직까지는 1000m가 좀 더 주요할 수 있을 3번 지오바나 다시 한번 하만식 기수와의 안장 호흡이라고 한다면 좀 더 유연한 경주 운영 기대해보겠고 5번 미스 선샤인은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 좋아졌죠? 선행 강공 기대입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1차는 부분이 참 많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디펜던스 저 역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심마로서 믿음을 준다라고 판단됩니다. 앞선에 나서는 말들의 전력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경주 외곽 전개 불리함까지 극복해냈던 인디펜던스라면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전개만 풀어준다면 직선에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3번 지오바나는 1300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줄어든 거리라면 좋아진 스피드를 바탕으로 버티기 누릴만 하고 8번 서울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1번 안양레오파드가 이 말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이 말 같은 경우는 3월 3일 경주 당시에 이제 관심 못 받았지만 훈련 시 변화가 뚜렷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참 아쉽게 3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또 추천을 드렸는데 또 아쉽게 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주가 입상은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또 보여줬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굉장히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절음까지 확인되면서 완전치 않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의 경주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선입 후에 뒷심발이까지 되는 안양 레오파드의 도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3월 달에 안양 레오파드가 4위를 할 때는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도 가능성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전력이죠. 추천을 드리지 못했고 걱정은 했었습니다.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이유, 지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안장과의 호흡,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밀려있는 게이트 1000m의 불리함, 글쎄요. 이동진 기수의 다시 한번 기승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이번 경주는 이견을 가질 수가 없는 구도네요. 이번 인디펜더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직전에 라운 패트릭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 힘이 있는 마필이 이 마필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이스에서는 원래 순발력이 밀리는 전력이 아닌 만큼 선전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8번 서울매직, 3번 지오바나,
그리고 미스 선샤인도 관심권의 세력을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전력이라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11번 안양 레오파드는 최성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기대했던 모습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타 이외의 마필들 자체는 뭐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김재영 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이번 인디펜던스하고 이제 8번 서울 매직이 둘 다 2착 승급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자칫 잘못하면 좀 리스크가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박빙의 승부 끝에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그런 박진감을 기대합니다. 항상 기대를 해요. 그런 경주를 기대를 합니다만 실전은 사실 기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2, 3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사례적으로 그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식 활용을 하는 방법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전에서는 승식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동반 입상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능력상은 2번 인디펜던스와 8번 서울 매직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나 승급 착수는 주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액면상의 전력으로 보여준 전력성 2번 인디펜던스와 8번 서울 매직의 직전 경주 공이 입상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그렇죠. 착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튼 이번 인디펜던스는 직전에 초반 다순제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중속이 향상되며 꾸준하게 선두권 격차 좁히더니 종반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전략 변화가 뚜렷하게 왔던 말이 이번 인디펜던스가 되겠고 8번 서울 매직은 인코스 최적 전개로 직전에 입상을 했죠. 자, 여기에 복병전략 한두 더 있습니다. 바로 10번 완승무패가 되겠습니다. 주행이 상당히 불량했던 말이죠. 지난 3월 3일 경주는 발진불량, 출발 후 외측 기대더니 내측으로 팍 기대면서 완전히 흠이 쳐졌고 절전을 펼쳤는데 직전 경주 그래도 발주가 매끄러워졌고 순간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10번 완승무패가 당시 코너 몰에 맞고 전개가 쳐졌음에도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당시 3차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발주도 매끄러워지고 있는 10번 완승무패가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0번 완승무패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직전 경주에 그 강했던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선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주행 안정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관심이 필요한 대목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직전 경주도 좀 안타깝죠. 사실 당시에 압도적인 인기 1위였었던 정문사랑이 4위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라운볼페도 마찬가지죠. 승급착순 걸려있는 말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모든 말들은 최고의 상금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즉 어부지리 3이라는 뜻이죠.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빠른 흐름에 대한 대비책이 보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추천을 드려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네, 저희가 좀 이면적인 얘기도 좀 자세히 이번 1경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직전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죠. 이번에 더 좋았다는 말이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2번 인디펜던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단거리 1000m 2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좋은 능력 보임에 입상한 전력에게도 관심이 가지만 다소 아쉬운 전개 운영 속에 절전을 펼쳤던 말들도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 간의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은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서울 2경주는요.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정리드릴 구도입니다. 1000m 이제 6등급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눈에 띄고 있는 구도죠. 능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전개의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순위 자체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구도예요. 누가 좀 더 전개에서 유리한지
누가 더 직전 대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모습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죠. 분명 안쪽에 있는 2번마 큐피드 초이스입니다. 아직도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1300m에서 선두권을 공략 한번 해보고 나더니 최단거리 1000m에서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드디어 직전의 경주에서 첫 입상을 거둡니다. 입상 과정 자체도 녹록지는 않았었죠. 이탈 자체는 좋았지만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도 매끄럽지를 못했고 상대권의 계속된 경합과 압박 속에서 마지막 3위권의 거미함과 시종 경합을 하면서도 이겨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분명히 안쪽에 있는 거명의 걸음이 더 좋았었고 그 의지를 의지로 좀 이겨냈던 그 부분은 높게 박수를 쳐줄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결국 큐피드 초이스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타진해야 되는데 이따의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내외선 자체에서 빠르게 가능한 전력들도 따라갈 수 있는 전력들일 뿐 큐피드 초이스의 그 전개적 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2번마 큐피드 초이스, 선행강공, 최적 선두권 여기서도 통할 수 있다.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7번마 프라임킹과 12번 정상스타, 4번마 컴플리트 모션을 상대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프라임킹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 라운스톰, 금로열, 심장의 고동, 소백 음주까지 정말 잠재력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고전을 했었지만 이전체 안정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죠. 직전의 경주는 마필이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너무 강한 잠재력의 마필들을 만나서 경합성 이제 운영 속에서 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몰고 나갔지만 호크 행진곡, 골든 앵글까지 나머지 마필들도 압박이 심했었고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까지도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이번 구도는 레이스가 달라졌어요. 그 빠른 마필들을 모두 피해다다가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선두권을 보면서 응수를 할 수 있는 7번 프라임킹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직전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정상스타는 보여줄 걸음에 비해서 입상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데뷔 전 1000m에서는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직전 최근의 두 번의 경주는 무리한 선두권 공략이 돼버리면서 아쉽게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는데요. 1000m로 줄어든 거리는 내려왔어요. 바깥쪽으로 몰려있지만 최근에 발전된 그 스피드라면은 외선에서도 충분히 선입권의 가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12번 정상스타의 기본 능력과 잠재력은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4번마 컴플리트 모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죠. 힘은 넘치는 마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스피드 자체가 빠릿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전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직전에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는 그 과정이 아쉬웠지만 최적 선입에서 마지막 한 발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극강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 4번마 컴플리트 모션의 역습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상대적인 전개를 2점을 챙겨갈 수 있는 2번마 큐피드 초이스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큐피드 초이스를 왜 이렇게 중심에 잡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저도 직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드려왔었던 전력이라서 이 말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7번 프라임킨의 선행력이 좀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에는 신의 전력들이죠. 데뷔전 치르고 있는 전력들에게 밀린 거예요. 미지의 시네마들에게 밀렸었던 선행 경합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힘도 붙었고 스피드도 더 보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서 7번 프라임킨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2번 정상스타 직전 1300m에서는 아마 선행 시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선행을 시도하고 아쉽게 이제 무너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줄여서 나오죠. 외곽으로 밀린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걸음 백동희 의원도 함께 설명해 주셨고 저는 1번 천지폭풍의 추임력 그리고 3번 과천의 별의 선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3번 과천의 별을 한번 여쭤볼게요. 과천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전 경주에서 느렸던 흐름 속이 느리지 않았던 흐름이었죠. 예, 앞선 말들이 버텼던 흐름이었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의외로 이 끈기가 밀렸었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병력 여파가 약간 있었던 것이 좀 아쉬웠었고 이번엔 모두 회복을 하고 훈련 강도 높이고 수영 훈련까지 병행을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3번 과천의 별의 박으룬 기수와의 좋은 호흡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차라리 천지폭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래에 맞는 그
반응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지금 이번에는 망사능 과면을 씌우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의할 마필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천해벨 같은 경우는 직전에 페이스나 상대가 좀 강했다 할지라도 코너에서 그냥 가담했다가 확 밀려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자체에서는 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훈련 자체의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보다는 좀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질 못했던 모습이어서 선두권을 보고 있는 큐피드 초이스나 나머지 마필들의 압박, 더군다나 과천해벨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주폭의 여유감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변화를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백돌 위원과 일치하는 4마리 중에서 1마리를 제외하고 3마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주로 보입니다. 저는 12번 정상스타라는 말, 이 말의 스피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초반 200m는 사실 안쪽에도 빠른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지만 중속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2번 정상스타, 줄어든 거리라면 직전 경주 심장의 고동 러닝복스가 워낙 경주력이 뛰어났을 뿐 1000m라면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프라인킨 잘 설명해 주셨고 4번 컴플리트 모션도 외곽 전개의 불리함 감안하면 가능성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11번 상감청자도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도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초반 200m보다는 중속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직전 경주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1000m는 어쨌든 스피드가 뛰어난 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으셨던 이유가 직전 경주 이후에 어떤 왼쪽 앞다리의 질환들 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전개 때문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 질병의 여파 때문에요. 계속 아직까지 다리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베스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의 훈련 모습은 올해 직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좀 느껴지는 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뭐 상감청자 자체도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좀 졌던 적도 없었고 분명히 기본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스피드는 있습니다만 주기도 많이 늘어진 데다가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눈에 띄게 막 확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어서 당일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장구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변화를 좀 모색해보는 모습이어서 그 부분은 좀 기특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감차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태가 우선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초반에 이제 선두권 나서는 3두의 마필에게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얇은 마체의 앞말 2번 이 큐피드 초이스가 얼마만큼 내측에서 편하게 선두주도 레이스에 성공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7번 프라인키는 직전에 5마리 마필의 선두 경합에서 무리한 운영 속에 막판에 무너졌습니다만 스무스하게 2선 가담해서 이번에는 직전처럼 그 5두가 경합을 펼치는 그 레이스까지는 예측이 되지 않아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던 7번 프라인킨이 되겠고 12번 정상스타가 얼마만큼 외곽에서 앞선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얼마만큼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2번 정상스타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전력이기에 앞선 공략이 가능한 또한 거리 내린 12번 정상스타도 사정권에 있다. 결국 3두의 이제 빠른 말들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태 4번 컴플리트 모션은 직전에 하이페이스 적응 능력을 보였고 여기에 6번 스톰포스가 훈련의 강도는 좀 약하지만 공백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빠른 흐름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6번 스톰포스도 선입권에서 응수하며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기본 전략은 돼 보이는데 자 백동일 위원 이 6번 스톰포스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스톰퍼스를 데뷔 초부터 좀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의 경주부터도 좀 좋게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만큼 상대가 강하긴 했지만 여력감의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주기가 많이 늘어졌어요. 산통도 있었고 부정기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더군다나 이제 1월 직전의 경주가 마방 이적한 이후에 첫 도전이었었는데 아직까지 훈련 강도 자체도 좀 낮아진 모습이어서 지금 이마필은 당일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이제 결정력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타 앞선에서 소개드린 마필과 좀 동일한 모습이어서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한 번쯤의 경험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코스 2점의 강공수행작전이 주요할 2번 이 큐피드 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최단 거리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선두력의 강점이 있고 단거리,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현등급 마필도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신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또 백동일입니다. 연속해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5경주는 제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 핵심 포인트는 누가 더 잠재 능력이 강한가입니다. 누가 더 보여줄 성장세가 강한가. 그 모습 자체, 그 자체가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8번마 미스터 히어로라는 마필 자체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데뷔전 이전부터도 가능성 있는 스피드를 보였었고 이제 파행과 부종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주더니 직전 공백전 여유 있는 8마시차 낙승을 거두죠. 앞으로 분명히 덧대어줄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은 오히려 직전보다 더 가볍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유가 좋았고요. 직전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상대가 좀 약하긴 했지만 이 마필이 원하는 전개가 초반에 편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반에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 마필과 충돌을 하면서 분명히 손해를 받고 나온 그 상황에서도 선행을 나선 이후 열악감을 보였다는 거죠. 상대 마필들 분명히 현등급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준 전력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스트의 모습보다는 검증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8번 미스터 히어로 저는 이 마필 단순 선행권의 마필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선에서의 응수도 가능한 8번 미스터 히어로 이번 경주 가감하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마 땡큐 마더, 5번 최강스타 그리고 7번 사사가 우선 관심권이 되겠죠. 자, 인디언 블루의 자마로 데뷔전부터도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이번 땡큐 마더 선행을 나섰을 때도 좀 달떼주고 있지만 최근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내측 최적의 전개라면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5번마 최강스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만 우수하다라면 좀 더 높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안쪽에 있었던 땡큐마다의 데뷔전 상대가 이제 최강스타였습니다. 최강스타가 땡큐마다를 3마신차로 낙승. 이겨낼 정도로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인데 휴양 이후 직전의 경주는 1300거리가 좀 늘어서 아쉬웠을 뿐 최단거리 1000m는 이 마필도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7번마 사사라는 마필은 모래를 잘 못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면서 능력 부진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최근 선입 빠른 페이스의 경합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꾸준함도 상당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아직도 보여줄 거는 많습니다. 준비 좋았던 승급전이지만 상태에 우수한 8번 미스터 히어로의 상승세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8번 미스터 히어로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죠. 이번 땡큐마더 5번 최강스타 추천해주신 마번 안에서 7번 사사까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전력들도 사실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6번 스타삭스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에 참 아쉽게 4위에 그치고 말았어요. 물론 그때 로얄살롬도 아쉬웠고 로얄살롬도 더 잘 뛴 것도 있고 스타삭스가 최선을 다해서 선두권에 가세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그게 다였을까? 라는 부분도 속상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는 직전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6번 스타삭스가 공백 이후에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 만회타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 안 됩니다. 저는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스타삭스란 마필 자체는 이제
한 번의 입상이 있는데요. 그게 안유리 기수와의 호흡이에요. 스타삭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초반에 발주를 받을 때 힘을 써버리면 직선에서 안 뛰어요. 그 부분들 자체가 발목을 잡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던 것을 당시 안유리 기수가 운영을 잘 풀어내면서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휴양도 다녀왔었고 직전 경주는 오히려 초반에 힘을 쓰고도 조금씩 띄워주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이번 경주가 이 마필에겐 3착 승급으로 도전하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레이스 흐름은 오히려 직전에 뛰었던 마필도 더 빠른 마필들이 많다고 평가를 합니다. 힘적인 보강이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이번의 경주에선 아무리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도 좀 더 높게 평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4마리 언급해 주신, 압축해 주신 말들 안에서 경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우선 5번 최강스타와 7번 사사, 8번 미스터 히어로 이 3마리의 굉장히 빠른 선행형 말이 눈에 띄는데 저는 이제 이 4마리 언급해 주신 4마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5번 최강스타의 잠재력과 어떤 능력 이 부분을 역시나 8번 미스터 히어로만큼 높이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경주 5번 최강스타가 선행을 만약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5번 최강스타가 8번 미스터 히어로를 이길 가능성은 없을지 저는 그 부분에 좀 약간 무게 중심이 기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번 백동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죠. 최강스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능력을 펼치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부진 자체도요. 오늘따라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부진했던 모습들 자체도 그 경주가 2세 루키 스테이스 경주였어요. 그 강했던 상대들 팀에서의 고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공백전에 체중이 많이 불어온 상태에서 무리한 선두권 공략. 당일 상태가 이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최강스타가 편하게 사람을 빵 치고 나가 버린다라면은 뭐 8번 미스터 히어로를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강스타는 어찌됐든 간에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에요. 안쪽에 나설 마필들 그리고 직전에 보여준 결과가 1300에 거리긴 해도 여력감 자체가 너무 크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성장세를 구가하고 저 잠재력에서 보여줄 거로 믿는 8번 미스터 히어로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출발 이후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고 전개 포지션이 어떻게 짜여질지 그 부분이 일단은 입상 성패를 가려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선에 누가 나갈까요? 5번 최강스타냐, 8번 미스터 히어로냐. 8번 미스터 히어로는 개인대원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출전, 병력 여파 벗어나 그야말로 8군의 그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선행 선점 8만치 압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맞상대가 다소 약하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여유 있는 걸음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 8번 미스터 히어로. 자, 이번에도 승급전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말로 역시 평가하는 바이고요. 이번 땡큐마다 센 말이죠. 여기에 9번 새로운 캡틴이 있습니다. 선두에게 강점을 지녔던 말이고 작년 9월과 11월에 연속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선행 강공작전. 최근에 다소 주춤거리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이제 공백이 약간 있었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봤는데 초중반 전개 밀렸다가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이 9번 새로운 캡틴이 되겠습니다. 질주성의 변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9번 새로운 캡틴으로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님 9번 새로운 캡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계속 좀 고민을 했던 마필이 보면 새로운 캡틴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주 습성의 변경을 가져가고 있고 직전의 경주도 내측을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끈기를 유지해줬던 모습은 실전 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과연 이제 이 마필이 어떻게 운영을 해주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무리한 선행보다는 이번에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 자체는 그 이전도 그랬고 계속해서 훈련의 강도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좀 강도 높은 훈련을 가져가면서 좀 해줬다라면 좀 더 믿어주고 싶은데 이번에도 좀 상태 자체는 이제 기본적인 상태만 유지해주고 있어서 성장세를 구가하는 마필들의 스피드를 넘어서는 전력이 가능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저도 이 마필 한 3위권까지 마필로서는 노력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입상권 2위권까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공백 이후 이제는 확연하게 힘들었던 면모 직전에 우승으로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8번 미스터 히어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는 경주예요. 하이페이스의 단거리, 전개 양상도 중요하고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7경주 팔두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만 자, 내부적으로 액면을 다 따져보면은 은근히 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돼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의 전력으로 따진다라면은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도 관심이 가겠지만 현등급에서 그래도 이번에 편성 잘 만난 마필도 있고 팔두 단출한 편성의 전개도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 디테일하게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입니다. 8두 단출한 편성이고요. 원래는 9두가 아예 출전을 예정을 했었고 빅토리킹이 출전 제외가 됐죠. 출전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8두가 된 구도인데요. 분명히 6두의 말의 전력 차는 분명히 나지가 않습니다.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추천 경주가 되겠죠. 그 중심에 2번 대한일품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직전 경주 사전 인기도에서 그렇게 높았던 인기를 구가했었던 말은 아니에요. 당일 인기도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더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선행 실패의 원인이었고요. 선행을 실패했었던 대한일품은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 무기력함에 비한다면 조금 더 힘이 붙어 있었던 근성 발휘는 분명했고요. 그것이 다소나마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2번 게이트입니다. 안장도 정말 야무지게 잘 바꿨어요. 보다 적극적인 선행 공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대만은 5번 급행마 먼저 눈에 띄는데요. 직전 경주의 페이는 이 말이 선행 나가면 무조건 유리하겠죠. 물론 유리하겠죠. 무엇보다 이 말은 고개가 높은 것이 조금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유형인 말이고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 높아진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해 애썼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7번 탄타니너 정말 주행 불량했었던 말이죠. 다나카 기수가 2번 만에 고쳐냈습니다. 정말 악벽 교정 기술에다가 남으면 안 되는데 이 뛰어난 기승술의 기수가 서울에 있는 모든 악벽만을 잘 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7번 탄타니너는 직전 경주에 한 주 미뤄졌던 본의 아니게 미뤄졌던 출전 주기 훈련량의 증가와 더불어 다나카 기수의 악벽 교정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죠. 승급전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기대보다 늦게 성장, 늦게 올라온 등급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강공은 필연. 여기에 3번 지선이 회출을 2번 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선이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그 부분, 선입권이죠. 2, 3선 선입. 그 위치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경주 운영만 잘 된다면 언제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이죠. 우선적으로 선행 강공 기대되는 2번 대한일품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보는 7경주였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역시나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가능성 높은 말들을 잘 선정을 해주셔서 제가 이 외의 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견도 일치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역시나 단촐한 편성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4마리 모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외의 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언급해 주셨던 2번 대한일품과 5번 급행마 이 2마리 중에서 김정우 의원께서 2번 대한일품의 선행 강공 가능성 직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감안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5번 급행마가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행마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에 갑자기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너무 심하게 기대하는 모습 출발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쳤던 말인데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전개는 완전히 꼬였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정상 출발이라면 굉장히 선행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5번 급행마를 중심으로 가야 될지, 이번 대한일품 중심으로 가야 될지 저도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대한일품을 중심으로 가십시오. 이게 왜냐하면요. 이번 대한일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레이팅에서 자유롭고요. 승급 착순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부담 중량 면에서도 자유롭고요. 안장이 바뀐 것은 두 마리 모두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효정 기수에서 이현정 기술의 안장 교체는 야무진 안장 교체고 이 급행마 김동수 기수에서 문성혁 기수로의 교체는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한 감량 교체, 안장 교체가 되겠죠. 이유가 다른 안장 교체와 좀 더 나아질 경주 운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2번 대한일품이 이번 경주의 충마 맞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가 아마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셔서 김지영 형님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5번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칫 이번 그러면 안 되겠죠? 바꿔야겠네요. 아무튼 고민하고 있는 경주에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 드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번마 승리 라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측이 되는 마필로 저도 그랬었고 나머지 여타 의원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셨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이 마필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세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번 승리라이크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8번 승리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추천의 이유가 첫 번째는 감량 기수의 선택, 두 번째는 선행강군 기대, 세 번째는 약편성 호기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반대죠. 승급전 강편성 만남, 선행 실패할 확률 많음, 그 다음에 안장 교체, 의미 없음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적중의 기운이 무락무락 올라옵니다. 이번 대한일품 저희 위원들이 정말 설득이 돼가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장점이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 게이트드 안쪽 앞선 장악해낼 수 있는 구도 그리고 레이팅에서 승급 착순에서 자유로운 부분, 안장의 야무진 강화. 이번 대한일품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한 자리를 지켜낼 마필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태 마필들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몰라보게 좋아진 유리한 말이죠. 이번 대한일품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도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요 김지영 의원이 이 7경주를 특히나 자신감 있게 이겨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성장세의 능력을 보이고 있고 회복세의 전력을 직전해 보인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1,400m 거리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하는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존재하겠죠. 도전권들은 어떻게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중심 충마가 서 있고 후착 도전마도 굉장히 압축이 가능한 구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중심마는 5번 아이스레그입니다. 타고난 스피드는 원래부터가 출중했는데 이 스피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행 습성 때문에 능력을 100% 발휘 못하는 아쉬운 모습도 보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가을 찰가상의 가벼운 병력으로 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3세 시절에 무리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인데 올해 복귀해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주행 습성으로의 어떤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주고 있고 휴식을 통한 컨디션 매우 좋은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사세마로서 신까지 차 있는 모습 모든 게 갖춰지면서 확실한 성장한 경주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 후에 직선에서 폭발적인 뒷심발이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중심 축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하이냐, 4번 라운전설, 마지막으로 복병인 6번 한극거탑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 하이냐는 4세말인데 아직 5전밖에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5번 중에서 또 승리를 3번이나 했고 2착을 1번을 거둘 정도의 굉장히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말입니다. 작년에 병력 없이 긴 휴양을 다녀오면서 출전 경험이 결국엔 적어졌는데 그만큼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도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긴 공백 후에 복귀 전 잘 적응한 모습이었고 이후에 또다시 병력 없이 또다시 휴양을 다녀오면서 컨디션 제대로 조절을 했고 복귀 훈련 모습 활기 정말 넘치는 쌩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부터 서서히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6번 한금거탑이 거의 예전 모습을 이번 경주 앞두고 회복해 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복병으로 눈여겨볼 만하고 4번 라운전설 충분히 현 등급에서는 원래부터가 기본 능력 갖춘 말인데 이제 컨디션 회복됐기 때문에 연투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차분한 주행 습성으로 뒷심발이할 5번 아이스레그를 중심으로 기본 능력 충분한데 훈련 상태까지 가장 눈에 띄는 말들 그 말들을 후착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추성진 의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들, 좋은 설명, 5번 아이스레그, 3번 하이냐 모두 좋은 말들이죠. 능력성들 훈련에서의 모습 자체도 저 역시도 너무나도 좋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에서의 불안감 자체는 5번 아이스레그가 부담 중량이 너무나 올라가는 57의 부담 중량을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3번 하이냐는 어찌됐든 상태가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15주의 공백기를 다시 한번 극복을 해야 된다는 두 마필 모두 불안 요소를 안고 뛰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틈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조건이 좋아진 이마필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보다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기본 주폭이 좋은 안쪽 1번마 빅푸시죠. 스피드감도 좋고요. 탄력감, 흐름 따라가는 선입 능력도 우수합니다. 드디어 직전의 경주 승급을 하게 되면서 그 무거웠던 부중을 벗어나면서 51의 부중을 타고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불리했던 최외곽에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는 데다가 빅푸스는 인코스에서 흐름 따라가는 모습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최적 선입을 갈 수 있는 오히려 상대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고 있는 1번 빅풋. 이번 경주 무시 못할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빅풋이 이제 연투를 이어오다가 이번 현등급에서 이제 승급한 이후에 약간의 어떤 정체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3등급 경주 직전 경주에서 뭐 평소와 다름없는 전개 앞선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 펼쳤는데 막판에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 그만큼 4등급에서 뛰던 페이스보다 확실히 빨라진 페이스 그 부분을 극복을 못했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3번 하이냐가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뭐 몇몇 악재도 있습니다. 주기가 길어졌다는 부분. 하지만 훈련 시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무엇보다도 직전 경주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전이었는데 앞선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경주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변이 발생했던 경주였고 추임마의 동반입상 그런 와중에 3번 하이냐의 앞선에서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앞선 상대마가 너무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이냐가 앞선을 공략을 해서 버텼었던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확실하게 얘가 선행 강공으로다가 버티는 걸음은 아니었잖아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번 빅푸시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라고 봤기 때문에 게이트 2점이라면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선입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확실하게 선행 나서면 더 뛸 수 있을 말. 회복세 뚜렷한 8번 드래곤 라인 한번 여쭤볼게요. 공백이 길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공백에 적응하는 데 만족을 했어야 됐고요. 비록 1200m 이기는 했습니다만 현 등급에서 선행 경쟁력 하나로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전력이죠.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정상 출전 주기까지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늘어난 거리는 무서울 게 없고 선행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최성진 의원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8번 드래곤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 경주 너무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 말을 직전 경주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그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데 1200m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지구력의 부족, 계속 아쉬움을 보여서 결국엔 최근에는 계속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구사를 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고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나름 추진을 해봤지만 예전에 빠릿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1400m가 저는 굉장히 드래곤 라인에게 좀 버거운 거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앞선에 나가서 1400을 버텨낸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고 추입을 한다면 전개를 잘 풀어낸다는 가능성이 약간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8번 드래곤 라인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최성진 의원이 보여주셨네요. 5번 아이스레이그가 그렇죠. 직전에 1400m 거리 상당히 우수한 경주 운영 능력 속에 승급전에서 국산 편성에서 다시 한번 3등급 편성에서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고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정거리 출전으로 보입니다. 올라간 부담 중량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본 전력으로 5번 아이스레이그 4번 라운 전설이 선행 막았는데 4km 부담 중에 올라간 부분이 다소 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9번 럭키코리아가 있습니다. 선두력의 강점이 있고 단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는데 최근에 서둘러 무너진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오히려 자리 빌려 심한 배 이후 막판에 올려붙이니까 오히려 거림이 더 나왔다라는 거죠. 1200m 거리.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400m 거리입니다. 이제는 뭐 초반에 자리 선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심소진할 필요 없이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쓸 수도 있는 이 9번 럭키코리아 기본 전력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9번 럭키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럭키코리아가 19조의 말이고 지금 안쪽에 있는 3번 하이냐가 사실 19조에서 지금 토마스 마방으로 이적한 말인데 저는 이번만큼은 이적한 말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9번 럭키코리아가 그동안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국엔 선행 전개인데 최근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도 약간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엔 계속 착순권에 머무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에 강한 선행형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보이고 차후에 인코스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에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는요.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으로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5번 아이스레이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수의 마필들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을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혈압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8경주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마필 능력 편차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가 될 8경주를 이 방송 추천 경주 승리를 안겨드릴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레이스 흐름은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6번 파스트리트, 9번 강화총각 등의 빠른 선행 전력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5번 센스쟁이가 직전 경주 확연하게 달라진 경주 운영 능력 속에 입상을 했습니다. 자, 지난 3월 3일 경주는 3, 4코너에서 기대는 악벽도 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부터 망사능감의 승인 장구를 착용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요. 중위 인코스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민감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선에서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당시 은근 선두 페이스도 느리지 않았던 구도 속에 5번 이 센스쟁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동거리 1300m 도전하는 형국인데 흐름은 직전보다 살짝 빠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모래 민감한 유형의 마필도 아니고 따라가며 충분히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해낼 수 있는 전력이기에 5번 센스쟁이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높은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4번 글라디아토레 A는 자, 직선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 자리를 못 잡고 3코너에서 내측 자리 잡고 전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앞선이 워낙에 강했어요. 하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마신차는 컸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직전에 보여준 종반 걸음의 탄력이라면은 이 4번 글라디아토레 A는 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충분히 한 박자 빠르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으로 4번 글라디아토레 A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8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역시 기대는 악벽이 상존했던 말인데 그러면서도 지난 2월 3일 경주 코너 기대면서도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죠. 이후 구각 자급한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요. 자, 직전 경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주춤거렸고 홈이 외곽 돌아왔고 하지만 직선에서도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는데 결국은 타이밍이 늦어버렸죠. 하지만 과거보다는 뚜렷이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옆 8번 리틀보이 플래시 이번에 편성 호기를 만난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9번 강화총각이 마치는 얇지만 강단 좋은 마필로서 최근에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과거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단거리는 충분히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기에 6번 퍼스트리트 보내놓고 따라가도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9번 강화총각까지 언급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내재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갈 5번 센스쟁이를 중심으로 도전권 다수의 마필들이 혼재한 편성에서 이 경주 편성의 흐름에 맞고 적정거리 출전하는 또한 컨디션 좋은 마필로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를 선정하지 않으셨나 좀 싶네요. 왜냐하면 현등급의 기복형의 마필들도 이제 전개 유형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달라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직전에 잘 뛴 게 좀 의미 없는 마필들도 좀 눈에 몇 두 띄는 모습이라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경주를 판단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마필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 흐름에서 그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좀 부진이 이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애착이 강한 10번마 스피드 쇼크인데요. 15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에서 그때 당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짜릿했던 적이 없었던 짜릿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힘은 매번 남아요. 다만 스피드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 모습이 좀 미스가 있었었는데 최근 단거리 내려와서도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붙어가요. 이번 경주도 외선으로 밀려 있긴 하지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된 힘을 남겨두고 있는 10번은 스피드 셔크, 변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변화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던 말이죠. 10번 스피드 쇼크는 과거 외측으로 기대는 합격이 심각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에 1700m 이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다소 이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 처진 부분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막판에 재차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어버렸죠. 하지만 3착을 했고 자, 이번 경주도 얼마만큼 모래를 피해서 모래 민감성을 상승해 나가면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관건이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일단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요 그야말로 전개 이점과 능력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아직까지 단점이 상존하고 있는 이 10번 스피드 쇼크 타이밍이 늦어버릴 수 있고 모래 맞고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다소간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센스쟁이가 직전 경주에 조상봉 기수와의 호흡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뭐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물어봐야죠. 6번 팝스트리트예요. 아니 분명히 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심지어는 추천해 주시고 있는 강화총각은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6번 팝스트리트는 단독 선행이거든요. 대체 왜 추천은 안 하시고 설명만 해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전 경주 어찌 보면은 뭐 경주에 운도 많이 따랐다고 봅니다. 물론 발군의 순발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고 선행을 수월하게 성공했을 때는 괴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전 대비
강해진 상대 구도의 4등급 승급전, 늘어난 거리, 물론 문세영 기수 기용으로 어느 정도 관심은 받겠습니다만 글쎄요. 선행 나와서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또한 직전 편성이 아무래도 봐도 이번 경주 승급전의 4등급 외선 편성보다는 약체급 편성이 아니었나. 2, 3선의 응수하고 직선 결정력이 좋은 마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6번 팝스트리트가 선행에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승급전의 강해진 상대구도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주지만 좋은 결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언급해 주신 말들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저는 딱 한 마리가 굉장히 좀 거슬려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7번 프리티 오드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9월 2일 경주를 치르고 나서 원래 11월 달에 출전을 하려다가 오른 앞다리가 좋지 않아서 출전이 제외되면서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령골증 때문에 근데 뭐 수술도 아니고 가벼운 병력으로 확인이 돼서 주사치료를 받은 후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휴양 복귀 후에 훈련을 재개했는데 굉장히 놀랍게 오히려 이전의 경주들보다 더 좋아진 모습. 제가 판단할 때 오른 앞다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완치가 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주행심사 시도 최선 추진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 경주들의 실전에서보다 더 빠릿한 초반 스피드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은 또 모래를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도 해냈던 경험도 있고 충분히 이번 경주 비록 공백은 있지만 도전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선입후 뒷신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여러 가지 단점이 상존한 말로 보입니다. 과거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 골 연거줄 병역 공백 이후에 지난 4월 19일 날 주행심사 때 좋은 능력 보였죠. 그런데 이제 앞선 선두권에서 이제 수월하게 전개 운영을 하면서 주행심사였고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죠. 아직까지도 7번 프리티 오드 보이는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포착이 됩니다. 주행 자세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의 마필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백 이후 이번 복귀 전에 이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바로 전력을 보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내재된 단점 극복해내고 있는 전력의 연투기 대치 5번 센스쟁이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혼합 1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인가요? 부산에서는 최장거리 2200m, 서울에서는 2300m 혼합 1등급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최장거리 레이스 상당히 흥미진진한 구도가 되겠는데요. 1등급 한중 하위권 전력, 그리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띕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1등급 경주 2300m 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2300m라는 그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거리에서 입상 우승을 차지한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3년간 2300m의 그 성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선행마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결국은 선행마가 누가 될 것이냐의 싸움, 저는 그 중심에 1번 나스카 프린스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카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1변도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죠. 노련하고 좀 더 영리한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기왕이미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전력이고 1등급 이후에 승급하고 이전을 치르면서 꾸준하게 순위 상승하고 있죠. 즉 현 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이번엔 드디어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왔어요. 선행 강공 펼쳐준다면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1번 나스카 프린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3번 산성불패, 9번 구통사, 5번 KM블루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3번 삼성불패는 추입형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 순발력이 느려서 추입을 하고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니죠. 왕년에 앞선 공략을 해봤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뭐 2300m를 아예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는 전력이고 충분히 선입권까지의 응수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결국 직선 싸움에서 나스카 프린스 어느 시점에 위협해서 나올 수 있느냐가 삼성물페이 입상을 가를 전망이 되겠고요. 9번 구통사도 직전 경주 2300m 도전했었던 전력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외곽 전개를 했었죠. 로드위너 바로 옆에 붙어서 가려고 했었던 그 의지는 알겠으나 글쎄요. 중간에 힘안배라는 것이 없었던 말몰이 경주 운영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동준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5번 KM블루 직전 경주 이후에 승급전입니다. 솔직히 승급전이기 때문에 조금 순위를 내려놨습니다만 KM블루의 저력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5번 KM블루의 승급전 가능성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 그리고 후착마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번 나스카 프린스는 이번 편성에서 의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행 가능성 높고 선입도 가능한 앞선에서 경쟁력 아주 높은 중심마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8번 금비랑이 비록 승급전이지만 워낙 힘이 좋은 말이라 뭐 계속 외곽을 돌면서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직선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미 나스카 프린스와 이 금비랑 박빙의 대결을 펼친 적도 있고 뭐 2등급, 1등급 승급전이라고 전혀 8번 금비랑 힘들지 않는 경주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5번 KM블루의 최근의 상승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6번 참마라는 말 이번 편성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1월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당시에도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3차 간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분명히 보여줬고 그만큼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전개 자체가 이 말이 좋아하는 장거리에서만큼은 선행마 뒤에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말인데 너무 힘든 게이트나 어떤 편성 여건이어서 이제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사실 안쪽에 있는 말 중에는 1번 나스카 프린스, 4번 라이언 록 그 다음에 외곽에 뭐 9번 구통사 정도인데 2300m 직전 경주에서도 9번 구통사가 앞선 외곽을 띄고 참마가 그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6번 참마의 선입 후에 버티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경주의 페이는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마는 사실 4세 중반 그리고 5세 초반까지가 전성기였던 전력이죠. 6세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풀 꺾이면서 부담 중량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4는 참 애매해요. 버텨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1200m라면 저도 최성준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2300m에서 굳이 추천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단촐한 구도 속에서 이제 거리적 변수가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김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요. 어차피 이제 중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2000m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선행마필한테 더 유리하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2400m 거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구도는 역시나 함께 뛰었을 때 힘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더 유리한 것도 분명한 구도죠. 나스카 프린스 그런 점에서 최근 뛰었던 상대나 조건 자체에서 이번 년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KM블루 직접 놀라울 만한 스피드, 굳이 선행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어서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9번마 구통사도 동의합니다. 근데 성장세에 이제 8번 금비랑은 계속 언급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최근 보여주고 있는 마필 자체가 뭐 정상적인 발주가 아닌 그 와중에서도 마필의 그 근성과 주폭으로 다 이겨내고 있잖아요. 긴 거리라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담 중량의 요건도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금비랑의 최근 성장세 이번 구도 이어질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비랑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 직전 모두 우승을 뭐 장담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1등급 승급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호흡이 정말 이 빨라지는 흐름이 2300m라서 오히려 조금은 느려지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적응력이 입상 경쟁력이 아닌 가능성으로 즉 순위권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8번 금비랑은 좋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은 된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네, 1등급 최장거리 레이스 구경주. 장거리 레이스는 선두권에서 자기 페이스로 가져가는 선행 선임마들에게
상당히 높은 입상 확률이 있다. 그 부분 일단 다시금 강조를 해드려 보겠어요. 1번 나스카 프린스와 9번 구통사가 자, 선두 선입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1번 나스카 프린스와 9번 구통사의 이 동반 입상 기대치 은근 높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6번 참마. 한두 외연을 넓혀보면은 10번 다이샨이 있습니다. 8세 고령의 마필이고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그래도 2,300m 최장거리를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직전 경주는 1,400m 거리. 상간마마 블러버블뱅크 브라이트캣 선두권에서 결판난 경주에서 결국 늦추입이었어요. 이번에 최장거리 뛰는 10번 다이샨 복병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8세 말들은 참 난처하네요. 10번 다이샨이 노련함으로다가 승부수를 띄워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이 모두 무너진다면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올 수 있을 전력이죠. 보다 어린 나이라고 한다면 다이샨은 선행도 나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가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의 나이라고 한다면 앞서 가던 1번 나스카 프린스나 말씀해 주셨던 9번 구통사나 등등의 말들이 모두 무너진 다음에 추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이번에 복병 가치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네, 구경주 최장거리 2,300m 레이스는요. 코스 이점의 전개를 가장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1번 이 나스카 프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입상 도전 마필들 간의 능력 편차는 그리 커 보이지 않고요. 공백을 출전한 마필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승급전 나서는 마필도 상당히 상승세가 돋보이네요. 편성 약해진 말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다수의 도전마들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부산 마지막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제가 눈에 띄는 말,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3번 헤네시 프라임입니다. 잠재력이 매우 출중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2번의 경주 모두 기록도 좋았지만 경주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입전개, 앞선에 밀고 나가는 말을 두고 옆에서 따라가면서 사코너 이어 확 넘어가 버리는 모습. 도주성 선행말이 절대 아닌 굉장히 주행습성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근육통, 재차 탈락 등 가벼운 병력이었는데 휴양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치료 후에 11월 달부터 정말 이번 경주를 위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공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편성에서 선행 나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나서서 한 바퀴 가능성 굉장히 높은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진짜 강자가 눈에 띄는데 선행형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말이라서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 그런데 직전 경주는 추입 전개를 하면서 바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기록은 좋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온 만큼 앞선에 원하는 전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7번 체리뱅키스도 직전 경주 공백 복귀전이었는데 병력 없는 휴양이었습니다. 컨디션 절정의 모습으로 역시 직전 복귀전 치렀고 적중의 기쁨을 안겨줬던 고마운 말인데 휴식이 야기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월드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당일 컨디션이 이전 경주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말인데 역시나 이름값에 걸맞지 못하는 좀 능력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강편성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역시나 능력만큼은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이상 없는 훈련 모습 보이고 있는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꾸준한 훈련으로 만반의 준비에 마치고 복귀하는 3번 헤네시 프라임을 한 수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결과 기대가 되는데 정말 이번 경주는 최성인 위원님하고 이제 보는 사도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상이몽 같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중심축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7번 체리빈키 씨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직전 이제 구절에면 여파도 있었었고 사실 체리빈키 씨 같은 경우는요. 직전의 경주가 이제 2착 승급으로 휘양 공백전에 도전하는 경주였거든요. 운영도 꼬였어요. 초반에 착지도 안 좋았고 전기도 밀렸었고 직선 구간 들어와서 진로도 막혔었고 그 진로를 빼서 외곽으로 나오는 과정까지도 무리가 있었었고 그걸 다 극복했단 말이죠. 그 앞마리인 체리빈키 씨가. 공백전 더 좋아진 상태라면 저는 여기서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설명도 잘해주셨고. 근데 가장 큰 문제 자체는 3번마 헤네시 프라임이나 마필 자체가 휴양 공백전에 지금 실질적인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6번 진짜 강자란 마필 자체도 이번 경주가 1400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진짜 강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늘어난 거리 자체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직전에 와서야 1200을 통했다는 건데 1400 승급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요지가 저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이 2두의 마필을 동반 입상을 강하게 좀 추천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3번 헤네시 프라임 한 번쯤에 검증이 좀 필요한 조건은 좀 갖추고 있지 않나요? 3번 헤네시 프라임의 저는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11월 9일의 경주에서 사실 뭐 지금 착차가 별로 없었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직전 그 경주에서의 페이스를 극복했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3등급에 못지않은 페이스였고 체리빈키 씨라는 말 그리고 진짜 강자라는 말 이 두 마리 중에 앞선에서 어떤 말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번 헤네시 프라임과 진짜 강자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3번 헤네시 프라임은 주행순사 시 보여준 모습 분명히 추진도 거의 안 하면서도 굉장히 빠릿한 모습 보여준 만큼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 가져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 능력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상진 의원의 의견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론은 다실바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6번 진짜 강자, 7번 체리빈키 씨 모두 직전에 입상과 우승을 거머쥐었던 기수가 다실바 기수였기 때문에 헤네시 프라임에 대해서의 이런 강변도 이해는 갑니다. 예. 저도 다실바 기수가 무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번 월드파워를 가장 우선순위에 놨습니다. 월드파워라는 말은 사실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서 좀 졸전이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워낙 강했죠. 3등급 신분으로 2등급 말들과의 경쟁에서 좀 같은 부담 중량으로 2등급 말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밀리는 순위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판단이지만 그만큼 강자와의 대결에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현등급으로 돌아와 있는 지금은 인정해줘야죠. 12번 월드파워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이 보고 있고요. 7번 체리빈키 씨와 6번 진짜 강자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9번 도쿄블루는 한번 여쭤볼게요. 다실바하고 상관없는 거의 유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12번 월드파워 제외하고 도쿄블루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 때문에 이 말도 고전을 하고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극복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조금 더 느려진 상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9번 도쿄블루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9번 도쿄블루가 사실 데뷔 초에 굉장히 기대가 컸단 말입니다. 스피드가 워낙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1000m에서의 모습보다 1200에서의 모습이 좀 아쉬웠고 1400m는 예전 제 기억에 도주성 선행을 한번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억. 그 이후로는 확실히 이 말은 좀 지구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 부분 때문에 주행 습성을 예전에 선행 도주성 전개에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개로 바꿨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의도적인 따라가는 전개라서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앞선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 경주 흐름이 좀 느려질 가능성은 있지만 3번 헤네시 프라임 그리고 6번 진짜 강자 7번 체리빈키 씨 1400을 극복할 수 있는 말들의 앞선 경쟁력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헤네시 프라임이 작년에 데뷔 전 2회 데뷔 이후 두 마리 경주 보여준 능력으로는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공백을 극복하고 이 강편성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일지 다소 의문시가 됩니다. 저도 12번 월드파워가 직전 경주가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 강편성이었잖아요. 57회 부중 4차까지 했습니다. 이번 편성은 이 12번 월드파워에게는 정말
한 수 위의 전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번 월드파워. 자, 편성 호기 만난 이번 경주 입상 유력마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6번 진짜 강자, 7번 체리뱅키씨는 자, 직전에 공백 이후 완벽하게 다시금 회복세 전력을 보이며 어려운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입상한 만큼 이번에도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부산 6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공백 여파 전혀 문제 없고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 전개까지 유리한 3번 헤네시 프라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7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10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 전개 이점을 살려서 최근에 영거푸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 한두가 눈에 띄고요. 마지막에 중선위권 혹은 뒷선에서 어떤 마필이 올라올 수 있을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10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백동일이 준비한 10경주입니다. 1704등급 기복 마필들 많죠. 다 믿음 떨어지는 마필들입니다. 최근에 실망감만 안겨줬던 마필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대결구도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경주가 될 텐데 저는 결국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폭 자체나 의지 자체가 그 경주의 결과를 분명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주폭이 가장 좋은 4번마 스트롱 캡틴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발주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좀 빨랐던 레이스 자체에서도 처진 전개를 펼치고도 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연투를 이어갔던 전력이기도 하죠. 최근의 페이스는 상태감이 좀 떨어진 가운데 상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직전부터 상태는 많이 살아났어요. 내측 자체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좀 처진 전개를 다시 한번 펼쳤지만 직선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주폭만으로도 순위권에 안착을 했죠. 지금 이제 상대적인 레이팅 자체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롱 캡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편성에서 어떻게든 입상을 해둬서 좀 벗어나야 되는 구도로 판단을 해요.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의 구도라면은 너무 바닥에서만 쳐져 있는 전개만 아니라면 스트롱 캡틴이 이번 경기에서 역습 찬스를 맞이한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레이스 그리고 상대들의 기복까지 전개 구도까지 좋아진 스트롱 캡틴이라면 여기서만큼은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2번 베스트 빅토리, 1번 동작, 11번 브릴리언트가 눈에 띄는데요. 이번 베스트 빅토리는 원래 이 말이 이렇게까지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1700에 도전해서 자꾸 너무 초반에 끄는 것 때문에 좀 제어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 너무 느슨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힘 자체는 계속 남겨두고 있죠. 좀 더 조여주는 운영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선두권 가담 능력 추천 이번 베스트 빅토리 회복세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 1번 동작 최근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독 선행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어졌죠. 골마금의 여파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회복세의 동작에 최적의 선두권 공략도 가치가 있고요. 1700에 도전해서 좀 아쉬운 남겼던 11번 브릴리언트가 최근에 회복세를 가지고 나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도전을 해서 이제 5등 2번, 9등 1번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긴 한데 레이스 흐름이나 상대 자체는 최근에 좀 달라진 발걸음 속에 도전을 하는 이번의 구도라면 이 마필의 변화 자체는 충분히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습의 11번 브릴리언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의지 보일 4번 스트롱 캡틴을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힘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도로 보고 있기는 한데 뭔가 약간은 조금 다르죠. 저는 1번 동작이 서륙전을 펼칠 수 있을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가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라는 부분. 선행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말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10번 대천 에이스가 유일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베스트 빅토리 직전 경주에 왜 그렇게 무기력한 경주 운영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현 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거리 경쟁력까지 확보를 해놓은 전력이라서 더 좋아진 호전세는 이번 경주에서 순위 상승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1번 브릴리언트. 저는 솔직히 1700m 거리는 적정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될 것 같았으면은 2월달 경주에 이찬호 기수하고 52.5였나요?
그때 입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57회 문세영 기수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때 경주는 이제 혼합 4등급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점을 좀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해요.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주는 무엇보다 레이스 흐름이 좀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오늘 외곽에서 승부수를 띄워준다라면은 계속 힘을 남겨 보여주고 있는 브릴리언트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만큼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10번 대천 에이스의 선행은 어떨까요? 어찌됐든 선행은 동작이 나가야 된다고 저도 평가를 해요. 동작 자체가 최근에 두 번에 너무나도 강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마필은 선행을 가야 더 뛴다는 것을 직전을 통해서 더 입증해 줬잖아요. 코너에서 선행 강탈 당하자마자 그 무력감 어떡할 겁니까? 선행 가야죠. 대천 에이스의 압박을 이겨내고 선행 갈 수 있는 동작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천 에이스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1번 동작이라는 말을 저는 가장 김정우 위원께서도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선행이 너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에 나섰을 때 중요한 건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느냐인데 특별히 경합을 펼칠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 중에 브릴리언트 저는 김정우 위원과 약간 생각이 다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어떤 성장세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초록마는 복병으로 이 말은 이제 느린 페이스가 좋은 말인데 이번 경주 페이스가 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적 선입 가능하다고 보고 3번 라운 제임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최적 전개를 해냈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는 말인데 직전에는 선행마 뒤에 못 붙었습니다. 빠른 말이 많아서 선행마 뒤에서 전개할 때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고 1월 10일, 12월 15일 1700m 모두 전개가 꼬이거나 출발 실패하면서 자리 못 잡았습니다. 이번엔 1번 동작이 선행, 3번 라운제인스 선행마 뒤 거의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도인데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운제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유형의 마필이기도 한데요. 성장세를 구가하는 그 과정에서 1700 두 번의 도전에서 너무 완벽하게 실패를 맛봤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마필이 전개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00에서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입상 거둘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좀 변화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죠. 네, 일단 전개 양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번 동작이 선행 나서야죠. 직전 선행 나섰다가 자 1코너 진입 시에 타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말이 흥분을 했고 호흡을 빠르게 하며 그야말로 경주를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선두 강탈당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 보였는데 그럴수록 이번엔 선행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자리 뺏기지 않을 겁니다. 1번 동작 최근에 연거푸 조절 좀 많이 할 듯해요. 여기에 4번 스트롱 캡틴이 참 계륵 같은 말인데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이 중간권이 허술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빠른 스퍼트를 기대합니다. 8번 슈퍼트릭이 전개 양상이 좋아진 듯합니다. 이미 동거리 현등급에서 입상 전력도 있고 이번 경주 편성이 1번 동작 제외하고는 그리 빠른 말필들이 없는 구도로 보여요. 직전처럼 적극적으로 중선이권 8번 슈퍼트릭이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1700m는 적정거리로 보는데 백동일위원 요 8번 슈퍼트릭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도 좀 지켜보고 싶어요. 슈퍼트릭은 과거 중장거리에서 선행까지 나설 정도로 스피드감이 있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 습성을 바꿔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3월 달의 경주 인코스 입상 이후 사실 직전의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했던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차분하게 운영을 하고도 지금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 레이스 흐름이라던가 전개 조건이 좋지 못한 이번의 경주에서도 최근에 슈퍼트릭이 이번 경주에 바로 회복을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함이 느껴져 보입니다. 네, 서울 10경주 1700m 레이스는요. 자, 편성 호기를 만났고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 스트롱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후 직선과는 가장 긴 1400m 레이스. 최근에 장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말, 이번에 거리 내려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바로 9번 클린업 시크릿입니다. 최근에 1700m와 장거리 19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고, 직전에 외선 적극적인 이선 레이스로 직선 초입부터 스퍼트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였죠.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도 너끈히 좋은 능력 보일 9번 이 클린업 시크릿이 되겠습니다. 도전권들이 11번 삼성동행, 5번 인천치프, 여기 10번 태페션드가 있는데, 11번 삼성동행은 요 편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 장악에 나서고 버텨낼 공산이 커 보이고요. 10번 태페션드는 과거 고창 늦바락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그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 경주 3선 인코스 전개를 펼치며 아주 좋은 전력을 선보였죠. 3선에서 결정력이 보강된 10번 태페션드고요. 5번 인천치프가 연투 이어가다가 직전에 터키 트로피 출전 예정이었다 산통 제외가 됐죠. 이번에 다소 이제 공백 이후 출전합니다만 컨디션 크게 하지 없는 모습 속에 5번 인천치프도 도전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예측이 됩니다. 11경주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장거리에서 1400m 충분히 극복을 해낼 상승세의 전력이죠. 9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좋은 설명, 좋은 결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9번 클린업 시크릿, 그리고 태페션트, 그리고 인천치프까지 이견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짧게. 8번 장산배였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 마필 자체는 이제 강한 훈련보다는 오히려 연습 주행을 통해서 마필의 상태를 점검하고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훈련 패턴을 좀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연습 주행 당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보다 좀 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장산베어스는 단거리 자체에서도 경량력 충분히 갖추는 전력이라서 회복세의 이 모습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8번 장산베어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8번 장산배우스는 지난 2월에 아주 큰 기쁨을 안겨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이거 훈련을 연습 주행으로 대체하는 말인가요? 연습 주행 때는 상당히 또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실전에서는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펜의 선동열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상대도 강하고, 자, 이번 경주에서 다시 이 8번 장산배우스가 얼마만큼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또한 능력 발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미지수가 되겠고요. 최근에 오히려 상승세 전력을 이어가는 마필에게 높은 점수 주기 때문에 8번 장산배우스 이 편성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9번 클린업 시크릿을 축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8번 장산배우스가 짝이 되는 것도 일견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10번 태페션드의 스피드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출발학벽 고정되면서 이제 교정이 되면서 직전 경주만큼만 출발만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발군의 스피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9번 클린업 시크릿은 거의 2018년 2월에 비출혈 출전 제외 이후에는 계속해서 1700 이상만 뛰어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말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그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1번 삼성동행, 5번 인천치프까지 나머지 해설에는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일치하는 가운데 뭐 클린업 시크릿이나 태페션드, 인천치프는 MC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8번 장산베어스에 대해서 이 말이 1700m에서도 따라가는 전개로 직선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도주성 선행말들의 경합이 필연인 경주이기 때문에 장산베어스의 추입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면서 마무리 백동일 위원과 장산베어스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9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일요 경마까지 모든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당일 경마장에서 보면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에 항상 이제 승복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왜 그 본인이 노리는 마필이 입상 실패했을까? 그 부분 항상 복귀 분석을 통해서 차후 경주에 또 대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리마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런 문으로 인해서 이제 경마 실력도 차츰차츰 늘어가는 듯합니다. 자, 뭐 월초 편성이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구도 속에 여러
수차례 경주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특히나 말씀드린 복병 전력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두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